변호사님 선임을 하고자 할 때 증인분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이게 변호사 선임하는 요령 뭐 어떤 변호사가 좋다 뭐 친절한 사람이 좋다 뭐 연락 잘 되는 사람이 좋다 연락이 잘 되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은 변호사 선임함에 있어서 고려를 할 필요가 해서는 안 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선임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을 했다면 가장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결국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라고 하면 저는 몇 가지 이제 조건. 첫 번째는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법적인 판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임을 하고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건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입니다. 근데 보통 고객분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불리한 이야기는 숨기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고객이 변호사한테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전제하고 사건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고객의 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증거를 요구를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현장에 있을 때도 흔히 뭐 대형 펌이라고 하는 뭐 등등등등 그 펌들이랑 김현장이랑 가장 큰 차이점 김현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이런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기업 법무팀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고객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또는 이런 사업 방향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다른 로펌들은 자기들이 주장해 달라는 내용대로 주장해주고 그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데 김현장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팩트가 그렇지가 않고 또 법률적으로 그게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부터 배웠던 것들이 팩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팩트를 장악해야 사건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뢰가 들어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제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건은 이거는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다. 끝까지 가보면 우리가 무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은 이 사건은 지금 구속을 막아야 되는 사건이다 라는 판단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 이제 목적이 같을 수가 없고요. 어떤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다 다릅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싸워야 되는 사건이 있고 어떤 건들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일단 최대한 이제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 단계에서 이제 줄여진 수사 범위 안에서 또 다퉈야 되는 사건들이 있고 법원 단계에서 또 무죄를 다퉈야 되는 사건들이 있고 이런 절차마다 다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에 따른 대응 방법이 다 다른데 지금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수사기관이 뭘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뭐 수사를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수사는 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사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상황이면 아마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해서 아마 뭐 계좌 정보는 다 봤을 것이다. 아니면 압수수색을 해서 대화 내용 정도는 다 확인했을 것이다.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수사기관이. 근데 수사기관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수사 단계를 검토를 하다 보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단계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도 확인을 했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했다면 앞으로는 뭘 할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변호사 중에 가장 피해야 될 변호사는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나를 선임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 잘 될 거다. 아예 걱정하지 마시고 선임하셔라. 이렇게 막연한 계획과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변호사는 꼭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상담한 건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왔어요. 들어봤더니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안 했어요. 가압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건들인데 꼭 해야 되는 가압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듣고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다가 오는 건들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그쪽 계속 하시면 되는데 왜 왔냐 물어보니까 답변이 지금까지 변호사를 단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너무 믿음이 안 가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변호사랑 꼭 상담을 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제가 개업을 해서 나와보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랑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만나는 사람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 실제로 그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여기저기에 불만이 많잖아요. 실제로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참 이게 지금 법조계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네트워크 펌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법무부라든지 지금 대표적인 네트워크 펌이고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같은 경우는 10대 펌에도 들어갔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 변호인의 규모라든지 뭐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정관들을 열심히 영입을 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객들이 그런 큰 펌을 찾는 이유는 내가 그쪽에 가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내 사건을 담당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예전에 했던 사건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내 사건에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시고 상당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네트워크 펌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뭐 저희들은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들은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 일하는 변호사가 다르다, 이게 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런 펌들을 가면 이제 상담만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 법원 출신, 뭐 오래된 분들, 큰 사건 말고 이런 보통 사건들은 상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 경험이 있고 이런 사건 경험을 많이 해봤고 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수임을 한 다음에는 실제 일은 그 옛날에 그 영화 뭐죠? 미녀는 괴로워처럼 뒤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 따로 있듯이 일하는 사람이 완전 따로인 거예요. 고객이랑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변론 포인트들도 발견할 수 있고, 법조인과 일반인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변호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 미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좋은 결과가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 펌들 다수는 상담을 처음에 수임을 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수임을 하고 나서는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따로 있고, 또 법정에 출석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나 깊이 있는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인력의 교체가 잦습니다. 특히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보고 되게 놀랐는데, 중앙에서 마치 발령 내듯이 뭐 A 변호사 너는 진주 사무소로 가라, 그래서 6개월 끝나면 뭐 포항 사무소 가라, 이런 식으로 막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의 일이라는 게 보통 최소 1년 정도는 같이 가야 되는데, 변호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이제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사건을 하면서 깊이 있게 대응을 못 하는 거죠. 사실 한 명보다 2명이 좋고 2명보다 10명이 좋고 당연한 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모여서 일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냥 앞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다 할 것처럼 수임을 하고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1년차, 2년차 이런 전연차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좀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제가 최근에 1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해서 2심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수사 대응 에서 기소가 됐는데 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성범죄 사건 1심에서 가 대리해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받아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석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고객들이 정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아, 그러면 네. 사실 저희도 분사무소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로펌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로펌이 돈을 투자를 해서 사무소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일정 금액을 주고 이제 쉽게 사건 광고를 해서 사건을 돌리고 그 수익을 다 법인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가장 좋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고, 지금 포항 분사무소가 있고 8월에 광주 분사무소 오픈을 했고요. 이제 안산, 대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사무소를 개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사무소를 오픈하고 월급을 주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그 지역에서 계속 계실 분, 계속해서 사무소를 운영할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 분사무소에 있는 강성민 변호사라고 있는데 경찰대 후배기도 하고, 그 강성민 변호사는 원래 집이 광주고 지금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광주 지역에서 계속 경찰 했던 변호사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동을 한다거나 변호사가 갑자기 하고 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사무소랑 분사무소가 같이 협업도 하고, 예를 들어 포항에 어떤 큰 사건이 생겼을 때 갑자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또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이제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사무소랑 협업을 같이 하고, 제가 지금 포항 분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예컨대 이제 한정 승인도 하고 평가, 세무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업무가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업무는 저랑 이제 주사무소에서 이제 협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협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분사무소가 계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포항 사무소에 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제가 다 법원 출석, 경찰 출석, 뭐 검찰 출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네트워크 펌과 법무법인 필은 다르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마 중요한 일을 한번 겪고 계실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좋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빨리빨리 잘 대응하시는 것이 결국 이제 시간과 노력과 정신적인 이런 소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뭐
아무 근거 없이 잘 될 거니까 나를 선임해라 뭐 앉혀놓고 바로 계약서 쓰고 가라 이런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